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 오이가 올라왔나요?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끼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발이 부어서 신발끈을 묶기가 불편하셨던 적은요?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손톱색이 칙칙해지고 손끝이 늘 차갑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2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분이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진 상태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우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악화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료실 밖에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는 음식들 중에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의학계에서 종종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암처럼 극심한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갑자기 멈춰버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하루하루 기능을 잃어갑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지만 그 사이 신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 뒤늦게 발견합니다. 이것이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정교한 미세 여과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약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여과망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신장의 사구체는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여과망이 충분히 많아서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거뜬히 처리합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절반이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더욱 감소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새것일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낡아갈수록 조금만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20대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60대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생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가 왜요? 저는 매일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이는 누구나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채소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고 신선하고 여름철에는 더욱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이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이는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돕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조합으로 먹었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미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셨던 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도시락을 챙기셨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시장에서 오이를 한 봉지씩 사다가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소화에도 좋고 온 가족이 좋아한다며 1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오이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끼고 다니시던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아서 억지로 빼야 했습니다. 새로운 반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극심한 경련이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깨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체력이 없어 그저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수치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2배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이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개월에 걸친 식습관 추적 결과
원인은 놀랍게도 매일 아침 드셨던 그 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오이 안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를 칼로 자르는 순간, 그리고 입안에서 씹는 순간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하는 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 몸속의 비타민 C를 빠르게 분해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물질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벽돌은 있는데 시멘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멘트 없이 쌓은 벽돌담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혈관은 신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들이 밀집된 장기입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이와 함께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셨다고 해도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그 비타민C까지 모두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채소들의 영양소가 오이 하나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은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배낭 옆 주머니에 오이 서너 개를 꼭 챙기셨습니다. 정상에 올라 땀을 식히며 오이를 아삭 베어 무는 그 맛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주말 등산과 오이는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을 내려올 때마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습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자다가 종아리가 돌처럼 굳으며 경련이 일었습니다. 안마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해질 불균형과 만성 피로였습니다. 보호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섭취한 생오이가 몸속 비타민C를 꾸준히 고갈시켰고 이것이 근육 이완 기능을 방해해 경련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오이를 챙기고 계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 물김치입니다. 물김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이라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과 찬물이 만나는 그 조합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차가운 음식이 대량으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될 때 신장 주변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서는 이 혈관 수축이 혈액 공급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이때 우리 몸속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오선희 어르신은 여름만 되면 밥 대신 시원한 오이 물김치를 드시곤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정성껏 담가주신 물김치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보다 물김치를 먼저 드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여름이면 물김치가 주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름달처럼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은 소시지처럼 부풀었고 발등은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료진은 몸 안에 물이 극도로 차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투석이란 기계가 신장을 대신해서 혈액을 걸러주는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이상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행도 자유로운 외출도 모두 제한됩니다.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장을 잃었을 때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의 조합입니다. 김밥, 비빔밥, 잔치국수, 주먹밥. 이 음식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이채와 당근채입니다.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 보이고 맛도 잘 어울리는 이 조합. 하지만 이 조합이 우리 혈관에서 중요한 영양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C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이 안에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당근, 파프리카, 기타 채소에서 오는 비타민 C까지 모조리 파괴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건강을 위해 당근을 먹었지만 옆에 있던 오이가 그 효과를 모두 지워버린 것입니다. 벽돌은 열심히 쌓았는데 시멘트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정숙 어르신은 평생 건강을 위해 육류보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비빔밥을 좋아하셔서 매일 점심마다 밥 위에 오이채와 당근채를 수북이 올려 드셨습니다. 색이 예쁘고 건강해 보인다며 10년 넘게 그 식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처도 쉽게 나고 잘 낫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런 멍이 생겨 한 달 가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노화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마치 낡은 고무줄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관이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식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이는 버려야 할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이는 오히려 신장을 돋고 혈관을 깨끗이 하는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 부추 무침입니다. 부추는 동의보감에서도 기록될 만큼 혈액순환을 돕는 채소입니다. 특히 성질이 따뜻하여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오이가 혈관 속 노폐물을 밀어내는 청소부라면 부추는 그 청소를 빠르게 완성하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완벽해집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은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pH가 낮은 환경에서 이 효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즉 식초를 넣는 것만으로도 오이가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싱싱한 오이 2개를 굵은 소금으로 표면을 문질러 씻은 뒤 어슷하게 썰어둡니다. 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 오이와 비슷한 길이로 잘라둡니다. 부추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입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큰술을 가장 먼저 넣으십시오. 여기에 다진 마늘 1술, 고춧가루 1술, 그리고 설탕 대신 매실청이나 꿀을 약간 넣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단맛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단계는 이것입니다. 썰어놓은 오이에 양념장을 먼저 넣고 가볍게 버무려 오이 표면을 식초로 먼저 코팅하십시오. 이 과정이 아스코르비나제 효소를 억제하는 핵심입니다. 그 후 부추를 넣고 숨이 죽지 않게 살살 섞으면 완성됩니다. 충남에 사시는 최영미 어르신은 손발이 늘 차갑고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신장 역과 기능도 정상보다 떨어져 있었고 당뇨 초기 징후도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께 오이 부추 무침을 매일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평생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여과율 수치도 뚜렷하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오이 중탕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폐와 신장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가 건조해지면 신장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배는 폐의 건조함을 다스리는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풍부한 수분과 천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이와 배를 함께 중탕하면 가열 과정에서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오이의 파괴적인 작용이 사라집니다. 오이의 이로운 성분만 남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껍질이 단단한 배 하나를 준비해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냅니다. 숟가락으로 가운데 C 부분을 파내어 한가리 모양을 만듭니다. 오이 반 개를 칼로 아주 잘게 다집니다. 강판에 갈면 수분이 너무 많이 나오므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낸 배 안에 다진 오이를 가득 채우고 천연꿀 2큰술을 듬뿍 넣습니다. 잘라낸 배 뚜껑을 덮고 찜기에 올려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쪄줍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으신 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드시면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절에 맞는 오이 섭취법입니다. 여름에 냉국을 드실 때는 오이와 찬물의 조합을 피하십시오. 무도 성질이 서늘하므로 오이와 물을 함께 차갑게 드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미나리나 깨씹을 넣고 식초를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겨울에는 생오이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몸에 차가운 오이를 생으로 드시는 것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겨울에 오이를 드시려면 반드시 국이나 찌개로 조리해서 드십시오. 봄과 가을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오이의 냉한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오이와 당근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오이와 무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이 채소들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 파괴가 더욱 심해집니다. 대신 오이와 잘 어울리는 채소는 부추, 쑥갓, 미나리입니다. 이 채소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다섯 번째,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신장 건강에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시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십시오. 하루 동안 따뜻한 물을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이 편안하게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200ml 정도씩 하루 6회에서 8회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 검진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1년에 최소 2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만 확인해도 신장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떨어지는 추세가 보인다면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일곱 번째,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 개선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은 치료를 돕는 지원군이지 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약 용량을 조절하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이재호 어르신은 50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전신 피로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높았고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오이를 각종 냉국과 국수에 매일 넣어 드셨던 식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신 후 수치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명희 어르신은 손주들을 돌보시면서 매일 당근과 오이를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거의 매일 그 조합을 드셨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조합으로 식사를 바꾸시고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식습관을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야 너희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요. 투석실의 현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투석 병원과의 거리를 항상 계산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 채소, 수분이 많은 음식 모두 제한됩니다.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싶어도 온몸이 무겁고 어지러워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먹는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식초 없이 생오이를 드시지 마십시오. 겨울에 차가운 생오이를 드시지 마십시오.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부추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떠오르시나요? 부모님이 생각나시나요? 소중한 친구나 이웃이 떠오르시나요? 그분들이 오이와 당근을 자주 드신다면, 생오이를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십시오. 오이 부추 무침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답을 드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손발의 온기가 느껴지고 얼굴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